사이다 3년째 주차하느라 늦게 오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와 거의 다 오셨답니다 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30분을 안 오셔. 그런데 화내면서 어우 주차 때문에 대단합니다. 네. 네. 앞에 주차라니 엄청나게 심각하며 이 지역구 아니, 이게- 국회의원 잘라 그럼 누구야? 다른 게 뭘 잘라?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낸 책입니다. 여러분 민망해. 후보가 결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좀 봐주세요. 나 우리 이거 많이 했지. 맞아요. 그 모습 아, 그대로세요. 이 맥락 있게 여기에 싹 스며들면 오히려 책 판매에 도움이 더 근데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했잖아요. 일단. 예, 그게 그거 봐. 중요한 거죠. 했다는 게 중요하잖아. 이게 안 팔려도 돼. 이 사람이 불매 운동이 뭔 돼도 소리야? 돼. 감토에 대한 사심 없이 아. 오로지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 아이고. 이 중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도 방송에 나온 김종대입니다. 정의당은 아직 존재하는 거죠. 내가 또 고정 출연자가 있죠. 고정 고정됐어요? 왜 안 오시나 했어요. 고정됐군요. 네, 역시 몰랐습니다. 자체적으로 진급이 대단히 빠른 여신? 여신이었다. 여신. 여신이었어. 네. 안녕하세요. 파면의 여신. 파면 여신. 더불어신당 방장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학수 전업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은 심지어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가 됐던 거거든. 네. 근데 1,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 네. 근데 대법에서 이거를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거거든. 근데 그 논리를 이재명 항소심이 그대로 차용한 거야. 그 사건은 1심 판결이 매우 잘못했고요. 네. 그래서 그 판결 난 다음 날 제가 이것은 반드시 뒤집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그 대법원 판결 판례도 봤는데 사실 되게 유사합니다. 어. 그리고 그 대법원의 그 판결을 내리신 대법관들이 지금 현재 대법관으로 그렇더라고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그 후보에 대한 판결 그 기일을 잡을 때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저희도 우려를 보냈는데 사실은 만일에 이제 그 이전의 대법원 판례하고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이상 심리를 할 것도 없고 뭐 검토할 것도 없어서 빨리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이 사건을 종결하려는 거라면 그렇다면 뭐 대법원에서 그럴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대선에 그 자기들이 정책 영향력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것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나 빨리 전환해체 해부하고 이런 것은 이례적이어서 이례적이죠. 그래서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계속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전의 대법원 판례하고 너무나 비슷하니까. 유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종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게 후보 등록 전에 하면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종결할 수도 있다고.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할 수는 없을 그 검찰이 상고를 기각하는 무죄 확정을 하는 만일에 선고를 한다면 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그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법관 체포라든가 이런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침묵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저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찐윤 대표적인 검사 이창수가 올라가서 성공했죠. 지금 이제 네, 지금. 전주지검장이요. 네. 그래서 그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칼춤이라고 저는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너무나 증거 없이 그냥 무지막지 기소한 거거든요. 묻지마 네. 기소한 거고 이 사건 무죄 나면 이 사건 수사한 뭐 기소한 검사들 처벌 좀 다 해요. 진짜 저는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 잣대라면 심우정 딸 특혜 채용 그렇죠. 그것도 논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딸이 받은 월급 심우정 뇌물이야. 이거는 뚝 떨어져. 심우정한테 이거 왜 잘 기소 안 해? 그 기소. 심우정 딸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청문회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이거 아니 뇌물로 사안이 완전히 지금 네. 그 심우정 딸은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매우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제가 보니까 검찰이 대선판에 이제 뛰어든 건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검찰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반대로 그렇지. 민주 진보 진영에 오히려 결집을 네.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죠. 네.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디올백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안 한다네. 내부적으로 아마 서로 싸운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뭐 대검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다음에 밑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적 결론 내는 건데 디올백 수사 해야 돼요. 저것도 알선수재 등 그 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부 다 다시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거 재항고해서 대검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네. 디올백 부분은 하고 도이치모터스는 뭐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저거는 신병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거 벌점 정도 줘요. 벌점. 고검에서요. 네. 지검에서 뭐 수사한 거 재기 수사하게 되면은 벌점 주는데 벌점이 문제가 아니라 헌재에서 저 검사들 탄핵 심판에 기록을 안 내놨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떤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의문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 기록에 보면은 분명히 직무유기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뿐만이 아니라 수사를 해. 전주지검장 하다가 중앙지검장 한 사례가 없어요. 전주로 보내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순서거든요. 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막무가내라도 막무. 전주 가기 전에 성남지청장 하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또 했어요. 저 이창수는 트리플이에요. 그 내란 재판에 이창수가 증인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부른 거 이제 그 이유는 김건희 막 수사해야 돼 하잖아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네. 그러니까 압박용이에요. 내가 너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이거 물어볼 거니까 우리 수사 잘해 이렇게. 네. 굉장히 압박되죠. 그렇죠. 증거 채택하면 안 됩니다. 저 증거 네. 받아주는 거 받아주게 되면 직위원은 또 다른 그렇지, 의심을 또 사는 그렇지. 거죠. 직위원 판사는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문 규정을 저는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에 전 탄핵 사유예요. 네. 한동훈하고 채널A 기자가 공모해서 진보 인사, 유시민 등을 나락 보내려 했다라는 혐의 기억나죠? 그림 그려주고. 근데 이것을 이제 수사하고 감찰해야 밝혀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대놓고 방해했었죠. 한동훈 같은 경우는 한동훈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하니까 독직폭행으로 와, 정진웅 검사를 프레임 전환시켜가지고 맞아. 독직폭행으로 기소했어. 압수수색 과정인데. 과정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정진웅 대법 무죄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 다 사기야. 이정현도 채널A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하고 대립각을 세운 거야. 이정현도. 근데 윤석열 정권이 딱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정현 검사 한직으로 갑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이정현 정직 1개월 때려버립니다. 보복 징계예요. 그리고 이정현 검사장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에 그 제가 감찰한 윤석열 감찰안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때 감찰했던 네, 분이야. 윤석열 감찰의 중요한 비위 수사 채널A 수사 방해의 수사 담당자 차장 검사였어요. 이정현 검사장이 중앙지검에. 그래서 차장 검사로 수사 책임자였는데 너무나 방해를 받은 거예요. 윤석열 측으로부터.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정현에 대한 그 조서, 제가 조사한 그 조서를 읽고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구구절절한 수사 방해 속에서도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사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법무연수원 보내는 건 나가라 한 거예요. 근데 안 나가고 거기서 저 근무를 한 건데 정직 1개월은 네. 중징계예요. 이거는 그냥 보복성 징계. 네. 그래서 이걸 잊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정부가 되면 정말 꼼꼼하게 끝까지 맞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럼요. 가혹하게 그렇지.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해야 그냥 돼.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네. 내란의 밤에 사표 냈다는 이유로 온갖 방송에 나와서 영웅 행세를 하고 있어요. 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고 독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단죄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검찰개혁 하시잖아요. 검찰개혁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거든요. 인사는 가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상 필벌이 확실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세탁하는 사람들은 제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준석 껍질 벗기러 오신 분들이라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무단 통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이후 성상납 운운하며 학력 위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저를 공격했던 분들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준석이 고초를 겪을 때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도움을 청했어. 오히려 살려달라고? 정반대야 이놈아. 그거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은요 위기 때마다 명태균에게 읍수를 합니다.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준석을 징계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 윤리위원장이 이양희라는 사람이야. 당시 윤리위원장이. 이 사람이 이제 결정하는 건가?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의를 이제 주재하는 거죠. 네. 석이 카톡을 보냅니다. 기자왈. 기자가 말하기를 명태균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형 이양희는 XX 징계해야 된다는 쪽이야. 절대 믿으면 안 돼. 이걸 보내면서 기자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 확실히 이양희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아직 전화는 안 돼요라고 하니 명태균이 어제 김종인 위원장님이랑 이양희에게 확인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양희에게 확인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굉장히 이양희가 걱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바로 이렇게 알려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재빠르게 가동이 됩니다. 네. 자, 이 수사 관련해서 명태균이 또 이준석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2022년 9월 20일 카톡 공개합니다. 대표님, 함 교수가 전화 와서 무고죄와 7억 부분으로는 절대 경찰에 출석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 출석하면 안 됩니다. 유상범 의원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구체적인 게 정보가 있나요? 함 교수하고 신신당부를 하네요. 확인해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함 교수는 참고로 함성득 교수입니다. 자, 이준석이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가세연이 이제 그 최초 폭로를 한 거거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고소를 했어. 그러니까 가세연이 이준석을 무고로 고발을 합니다. 예. 무고로. 그러자 이제 이준석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골치 아픈 거야. 무고로 고발하니까. 그럼 이제 법정 가서 막 또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또 명태균에게 SOS를 칩니다. 네, 2022년 9월 23일 카톡 공개합니다. 무고로 끝까지 장난칠 겁니다라고 보내고 명태균이 대통령 귀국하시면 제가 직접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직접. 대통령. 자, 그 이후에 경찰의 수사가
기대와는 달리 빠르게 진행이 돼. 그런데 이준석은 매우 초조해하고 명태균은 누군가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상당히 장시간 받았다. 12시를 넘겨서 대질신문? 안 했다. 대질신문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다. 조만간이면 종결 시점은 딱 짚기 어렵지만 신속히 할 것. 장난치려고 밑밥 까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명태균이 아직 답이 없습니다. 아직 답이 없습니다.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 이준석이 오늘 내일 중으로 송치 결정 낼 듯한 이게 미친 거야. 이제 오줌 싸는 거야. 네. 근데 명태균은 뭐 이렇게 답이 없냐 이거야. 명태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겠죠. 그렇죠. 성상남 문제가 터졌을 그 초기 상황일 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2022년 4월 22일 카톡 공개합니다. 네, 제가 내일 사모님하고 의논하고 연락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나서서 정리하시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연락처 뽀링. 했지. 그러니까 사모님과 의논. 이준석이 대선 출마의 변에 들어갔던 거. 내가 윤석열과 맞서 싸우니까 나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들더라. 윤석열이 뭐 누군지 모르지. 네. 근데 사실을 봤더니 자기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했다. 그 본인의 구명 활동에 그 명태균 씨를 메신저로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윤석열을 비판한 것 때문에 나는 맞서 싸운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저때 당시의 모습은 살려달라. 그렇지. 어떻게든 살려고 그렇지. 모든 라인을 동원했는데 명태균 씨한테 저렇게 바자 엎드려서 사실은 이런 거죠. 근데 그리고 그 아까 이준석이랑 명태균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초기에 명태균이 연락처 보내주잖아요, 김건희. 네. 그 다음 날 바로 만나러 갔잖아요. 이준석이. 맞습니다. 네. 그럼 통화도 하잖아. 이준석이랑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어디야? 그럼 오세요. 맞아. 기억나지? 아다리가 딱딱 맞잖아. 이준석이 2021년 당 대표가 됩니다. 2021년 5월 16일 당 대표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1등을 하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 맞아요. 갑자기 이준석이 1등하는 여론조사 나왔잖아. 그게 명태균표 여론조사였어. 맞아. 그런데 하루 전 5월 15일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준석이 야 내일이면 난리 날 거다. 그렇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피자 시켜놓고 딱 기다려. 딱 기다려. 그 사전에 받았었잖아. 그 카톡은 보고 갑니다. 네, 이렇게 보냈고 5월 15일. 5월 15일. 카톡 받았잖아. 이준석이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빼박 증거가 나오니까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냐? 네. 비리 받는 게 뭐가 어때요? 힘으로 밀어붙이죠. 맞아. 이게 빼박 증거가 나와버리니까 다들 그래요. 뭐 이렇게. 다들 받지 않나? 그러니까 에페코 요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이 증거로 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증거 보셨어요? 했거든요. 증거가 딱 나오자마자 다들 그렇게 뭐 받지 않나요? 다들 받아요.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불법입니다. 맞죠? 이준석 당대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거 검찰도 대납한 사람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이준석이 부탁한 것은 최소 2차례로 지금 확인이 되고 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배모 씨라는 사람이 배모 씨. 납부를 한 게 계좌이체는 1,100만 원 검찰이 확인을 했고요. 네. 현금으로 준 것은 수천만 원에 달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 진술을 다 확보했더라. 라는 거죠. 근데 알고 있었어. 거기에 대해서 근데 아마 저 이준석 그 후보가 아마 참고인 조사 한번 받은 걸로 알아요. 동부지검에. 문제는 그 대납자가 당시에 고령군수 추마하려고 출마했습니다. 이분이. 고령군수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직 후보자, 선출직 후보자가 되려고 한 사람이 대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홍준표보다 더 심각한 이거는 거예요. 뇌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측근들이 대납을 하고 나중에 대구시 공무원이 됐잖아요. 대구시 공무원이랑 고령군수가 같습니까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공천 헌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확인이 된 거다. 공천 헌금. 김태우 수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명태균이 이준석 당대표 선거할 때도 배땡땡 회장님에게 내일 당장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배 회장에게 명태균과 제가 고령에 가서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제가 배모 씨로부터 500만 원을 직접 받기도 하는 등 그런 일이 몇 차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이런 진술을 했는데 검사는 다 알고 있어.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검사가 물어보는 거야. 자, 이 배모 씨 진술에 따르면 21년 5월경에 명태균이 자신과 이모 씨를 대구로 데려가서 당시 대구에서 국힘 당대표 선거운동 유세를 하던 이준석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그렇지. 배모 씨에 대해서는 당대표 여론조사 할 때도 도움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고령 군수 생각이 있는 분이다. 잘 좀 밀어줘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 이제 피의자도 함께 참석을 해서 이모 씨랑 처음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봐봐. 그렇다면 이준석이는 100번 양보해서 그때는 알았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때는 100번 양보해서 명태균이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얘가 돈 내주고 얘가 군수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 그때는 알았을 거 아니야. 이준석. 그렇지. FM 코리아. 그때는 알았을 거 아니야.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누구를? 배모 씨를? 이준석하고. 이준석하고 배모 씨가? 네. 와. 그 진술 있지 않았어요? 군수님이라고 불렀다고? 예. 누가? 저 예비 후보 출마한 사람한테 아예 군수님이라고 저 이준석이 이거 커. 거기 있는 사람들. 군수님. 그러면 배 회장이 저런 진술을 하면 본인도 범죄 혐의점이 지금 이미 기소를
당하셔서 짱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는 다시 입장을 저렇게 정리를 좀 하실 거예요. 김계리 변호사의 절친을 저희가 한번 그래요? 모셨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네. 절친이에요. 절친이에요? 절친이라기보다는 또 웃지 마요. 네, 저희 같은 협업을 몇 번 했었던 적이 있었고 이거 어떻게 하셨지? 같은 카톡방에 절친. 같은 카톡방에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좀 의견을 냈던 거에 좀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하실 때마다 민주당스러운 발상이네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진짜요? 네, 사석에서도? 네, 그래서 이 파이팅이 있다라는 와. 생각을 했고 사실 그 변호사협회 단톡방도 있고 변호사협회 여러 단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항상 힘이 넘치시는 분 정도로 선고를 받아서 그러면은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고. 못 나가는 못 거네. 나가 출마를 못해. 그런데 어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정강훈의 폭력성과 천박함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자, 이 소속과 이름을 좀 밝히시고 지금 그쪽에 계신 우리 여자 기자분. 아니. 본전이죠. 아니 헛소리 하지 마. 본전 질문은 나 안 받아요. 아니 당신은 본전이냐. 내가 아니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기자한테. 방송부터 본전 끌어내. 저기 말이 돼? 나가란 말이야. 나가. 끌어내. 본전 끌어내 나가. 충격이야. 아니, 나가란 말이야. 내가 나가라면 나가.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 자, 메이저 언론들이 먼저 한번 메이저 메이저 언론들. 메이저는 없어요? 신조위 안기도 기자입니다. 유신조위 메이저. 미친 거 아니야? 시켜서 자 잠깐만요. 아니 소속이 어디냐고. 소속이 어디냐고. 아니 말하기 전에 소속부터 얘기해봐. 소속. 진짜 이게 가능해 이게? 하신 거 자체가 지금 그 변호사가 봤을 때는 범죄로 명예훼손이요. 규정될 수 있는 행위들이 꽤 그렇죠. 많아요. 명예훼손, 모욕 뭐 등등. 뿐만 아니라 그 여럿이 단체로 런치. 하는 것 자체가 강요죄. 강요죄. 근데 아. 또 여럿이서 했으니까 특수가 붙을 수도 있어요. 정렬이 내려오면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대장동 오늘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그 기사를 보면 대장동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맞아. 맞아요. 검찰이 내 엑셀 파일에 숫자에 손을 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놀랐어. 그게 왜 문제냐면 분양가를 조정을 하잖아요. 평당 뭐 1,500, 1,400, 1,60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과 그쪽에 그 범죄 수익을 부풀린 거예요. 와. 이걸 7,895억 원을 만들려고 정영학 회계사는 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검찰이 내 엑셀 파일 분양가 엑셀 파일에 손을 댔어. 그러니까 엄청난 증언이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공소 사실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건데 공소 기각 아니에요? 그 대장동 사건의 검찰 수사와 저희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또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완전히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그 최윤길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맞아요. 무죄를 받은 근거가 뭔지 아세요? 재판장이 남욱 네 말은 못 믿겠는데? 너 말이 너무 오락가락하잖아. 남욱의 증언을 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죄를 하고 받아요. 김만배 기자 무죄를 받고. 근데 저희 사건의 주요 핵심 검찰 측 핵심 증인이 남욱이에요. 남욱 유동규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기존의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면서 검찰에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입니다. 검찰의 개가 되죠. 검찰의 개 노릇을 하다가 말이 계속 바뀌니까 저희 법정에서도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재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주임검사가 그 조우영 봐준 게 신의 한 수였고 나는 그것 때문에 만배영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됐다라고. 곽상도 재판에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저희 측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그때 제가 위증했습니다. 와. 오히려 내가 위증죄를 받겠습니다. 와. 야 이런 충성스러운 개가 있습니까? 와, 대박이다. 진짜 저는 남욱 변호사 그 점은 참 훌륭하다고 봐요. 근데 현장에서 위증죄를 그렇죠. 제가 변호사잖아요 자기도. 와. 근데 그 위증은 수사권이 검찰에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 조작이 있었다면 독수독과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사과에 독이 들어가면 그 타고 간 모든 것들을 증거 능력을 날릴 수가 있어서 그렇죠. 만약 이게 진짜 사실이고 그걸로 기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럼 공소 기각이죠. 네, 증거가 다 날라가서 아니요 공소 기각이 될 수 있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와요. 아 무죄. 네. 그래서 아마 김만배 변호인가 변호인 측 어디서 고발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곽상도도 열받은 거예요. 야 내 재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재판에서 곽상도 입장에서도 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욱과 유동규의 바뀐 진술이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씨앗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남욱 변호사가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이 위증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나 보네. 그 내부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니까. 안 그러고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리고 거야? 도대체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천화동인 6호의 주인 282억 원의 수익을 올린 수사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소했는지가 불투명합니다. 와. 수사한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와. 조우영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저희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할 빌미 근거를 진술했거든요. 네. 그 사람을 지금 기소했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데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는 검찰은 안 돼. 예.